안녕하세요, 노원입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삶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속에 건강을 지키는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유산균 중에서 우리 장 속에 균총을 바꿔서 더 날씬해지는 유산균도 나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도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점 고도화되면서 우리 삶에 더 깊숙하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건강에 있어서 오늘은 세 번째, 그죠? 첫 번째 날은 좋은 영양소를 많이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안 좋은 오염된 물질을 막아내는 거, 세 번째 오늘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가 농사 짓고 산 시간은 만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 499만 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사냥하고 수렵 채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강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냥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이길 수 없고요. 만약에 2명이서나 3명이서 갔다면 그 중에서 1명은 죽을 거예요. 왜냐면 호랑이보다 빠르지도 못하고 호랑이보다 힘이 세지도 못하고 호랑이가 싸워서 이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걸 수백만 년 동안 계속 반복해오다 보니까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그죠?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누가 살아남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낸 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럼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호랑이를 만났을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우리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되게 많이 해치죠. 그래서 만병의 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서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영양소를 교감신경 쪽으로 쓰도록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듭니다. 그러면 부교감 쪽이 낮아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영양소가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교감이 관장하는 것이 소화, 면역, 생식, 성장 쪽입니다. 주로 밤에는 부교감이 올라가서 우리가 잠을 자죠. 그래서 밤에는 면역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기침 감기가 걸려도 밤 되면 훨씬 더 기침이 많이 나는 이유는 부교감이 올라가서 면역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해지게 되고, 그게 장기화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물론 면역도 약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소화기관이 약해지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기능이 제대로 못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되면 독소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건강은 자꾸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침 메시지 짧게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의 정신 상태를 딴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서 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스트레스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옆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일,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잠시나마 내가 다른 곳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행 계획을 짠다든지 행복한 추억을 다시 더듬어 본다든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라는 행복한 생각을 해본다든지, 혹은 회사가 스트레스라면 밖에 나와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죠? 막 이렇게 운동 같은 데 참여해서 팀플레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의 스트레스, 과거나 이제 이전의 스트레스에 빠졌던 그런 상태가 생각이 저쪽으로 자연적으로 옮겨가게 되고 땀도 흘리게 되고, 땀이 흐르면
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거든요. 뭐 그러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운동, 여가 활동을 즐기는 거, 음악, 뭐 레저 이런 거 되게 좋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너무 일에만 빠져 있으면 실은 일의 효율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량에 비교해서는 효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싶으신다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실은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속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서로 나누고 지혜로움을 높여가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